자, 우리 요즘 시청자분들이나 또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과연 자산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기준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 기준에서는 이제 주택 쪽, 특히나 아파트 쪽에 투자가 됐던 매수를 좀 많이 하신 케이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나 세금, 대출 여러 가지 뭐 규제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 이제는 좀 상업용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과연 상업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동산의 상품 중에는 자, 주택이 있고요, 상업용이 있고 토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이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가 있고 또 상업용 쪽이 있을 때가 있고 토지 쪽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는 주택 쪽보다는 이제 상업용 쪽으로 턴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상업용 쪽의 투자 조건 중에 우수한 투자 조건, 자, 이게 바로 기준과 원칙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당연히 임대 형성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 원칙. 세 번째, 당연히 상권, 인구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원칙.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만 잘 맞추기만 하면 결론은 수익 당연히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런 조건에 맞는 부동산은 항상 입지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입지 조건에서는 교통 접근성, 그리고 고객 동선, 그리고 배우 수요, 결국은 인구 수요. 자,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또 맞는 바로 이런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바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최근 정부 규제를 좀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틈새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르는 것이 부동산 자산관리 시대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과거 기준에서는 시세 차익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요, 오히려 현금 흐름이라든가 임대 수익 쪽으로 투자 상품이 많이 전환되고 있는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입지 중에는 바로 이 역세권이라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쪽, 그러면 과거에 우리 토지 기준으로 볼 때는요, 자, 여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용도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지구에서 주거지역에서 바로 이 상업지구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이런 가격 상승을 놓고 보면은요,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투자라고 많이들 실제 역세권 쪽을 많이 선호하는 배경도 바로 이런 케이스들인데, 바로 교통이 발달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상권이 발달이 되고 도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상식적인 원칙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상권 기준에서 역세권 상권에 투자하는 하나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옛날 평형대로 40평대의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과거 기준에서는요, 40평이니까 내가 여기다 음식점 하나 하자. 그래서 보통 돼지갈비로 해서 음식점을 임대를 놓거나 할 때 보증금 4천에 월 200 정도 받는 게 과거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자,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전환을 좀 하느냐면, 자, 두 개로 상가, 그러면 과거 평형대 20평대 두 개로 나눠서요, 자, 하나는 치킨오프라든가 분식점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증금 3천에 월 150짜리를 두 개로 놓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케이스보다는, 그러면 보증금 이거는 6천에 300만 원에 월세가 들어오는, 그러면 임대 수익이 벌써 한 번 이렇게 전환한 케이스에서 벌써 수익이 더 올라가는, 향상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최근 이제 역세권 앞에 만들어진 상가들, 같은 40평대라고 하더라도, 자, 상가를요, 4개로 쪼갭니다. 자, 이거는 해당 고객 동선에 맞게끔 하는데, 자, 핸드폰 가게라든가 화장품, 주얼리, 잡화 가게.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박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각각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그러면 8천만 원 보증금에 월 400으로 상승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업종 전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케이스들은 바로 이 역세권 상권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바로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만이 수익 창출이 되는데, 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상가
그냥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이 공급이 많으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 대비거든요. 그러면 상가 공급률이 많은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독점 쪽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그럼 경희대라는 거는 대학가 상권이고요. 자, 여의도라고 하면 직장인들, 기업체가 밀집하고 있는데, 자, 두 군데가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지별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면 자, 여의도 상권과 경희대 상권의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바로 지역 내 상가 공급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이 상가의 독점을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자, 그리고 상권 수요 대비 상가 공급 자체가, 자, 우리가 아무래도 대학교 상권은 주로 보통 대학생들이 뭐 유흥문화 쪽에 만들어지는 좀 상권이라 큰 대형 상가들이 아니고요. 여의도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말 상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중 상가,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상권 수요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홍대 입구 쪽 지역하고 테헤란로, 강남의 테헤란로 두 군데를 지역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홍대는 벌써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가는 케이스. 자, 테헤란로 강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강남역 주변은 젊은 층이긴 하지만 여기는 좀 더 연령대가 좀 더 높은 쪽의 컨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쪽,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홍대 한 곳으로 쪼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오히려 집중화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층에 따라서 확장이 되는 상권을 따라갈 것이냐, 오히려 상권이 더 집중되는 쪽으로 따라갈 거냐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어떤 업종으로 해야지 매출이나 임대 쪽이 높아질 거냐. 자, 여기도 서울역이나 여의도 두 개를 봤을 때 대형 업종 그리고 소형 업종 쪽에 우수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반드시 보시고요. 자, 서비스 업종이냐 아니면 그냥 음식 업종이냐에 따라서 좀 선택폭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부자들이 하고 있는 상업용 투자 전략, 자, 두 가지. 일단 기준이 차익, 프리미엄을 보고 갈 것이냐, 임대 수익을 보고 갈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상업용은 임대 수익 쪽에 좀 더 포션을 놓는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 수익 쪽 컨셉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부자분들은요, 임대를 놓기보다는 스스로 거기에 영업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매출을 올리는 바로 상가 운영을 통해서, 자가를 운영을 통해서 바로 매출을 올리는 컨셉까지 겸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들어가는 이 상업용 물건들 보시면 역세권 상업용이나 신도시권, 테마형 상권, 그리고 최근에 서울권 안에서도 이 문화생활권 같은 이 복합상가들,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상가주택 쪽 컨셉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뭐 주택 쪽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권이나 이런 데 보면 단지 내 상가에 좀 더 이 해당 독점되는 업종 위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인데, 자, 제가 이거 지금 직접 상가 쪽 컨셉을 잡으라고 얘기를 드린 배경은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무인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코인 세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굳이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는, 그리고 뭐 요즘은 테이크아웃 커피점 같은 경우에도 굳이 매점 넓은 데를 안 하고도 충분히 자가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내가 임대 수익만 받겠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양쪽의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런 케이스들의 원칙 몇 가지, 입지 선정부터 해서 업종 선정,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전략 한 3가지 정도만 좀 집중하셔서 검토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상업용에서요,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지지 않는,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는 바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지금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도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 혹시 나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